자, 한동훈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이 새벽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악덕 기업이 새벽에 오폐수 방류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느낌이에요. 자, 두 분은 이 한동훈 대표의 이 게시판 논란이 제명거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하나의 포석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적 포석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게시판에 뭐 실명이든 또는 뭐 비실명이든 간에 어떤 표현의 자유, 당에 대한 어떤 자기 의견을 좀 왜곡됐더라도 그런 정도의 어떤 것이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의나 경고나 뭐 또는 주의 경고 이상의 조치를 좀 취하면 될지 제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거든요. 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 저랑 대화 나눌 때 대단히 합리적이었는데 네. 그 합리적인 얼굴 뒤에 사실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사악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장동혁 의원이 대표되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장동혁 의원을 잘 몰랐구나. 사실 저 안에는 저렇게 사악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동훈을 이번에 그냥 한 방에 제거하는 거죠. 뭐. 네. 제가 생각에는 저는 장동혁 한동훈 갈등은 크게 관심이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게 그런 관점보다는 내란 세력의 원조가 한동훈입니다. 아, 좋은 지적입니다. 예, 저는 윤석열의 내란은 군사 내란이잖아요. 군대를 동원한 내란, 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이었지만 그 이전에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 내란 동지입니다. 무슨 내란이요? 검난이죠, 검난. 검난으로 1차 내란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한 예를 들면은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 뭐 이런 것들을 명시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원칙 이런 것을 깨고 검찰발 쿠데타를 해서 성공해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탄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도 보면은 한동훈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계엄을 반대한 자기를 찍어내기 위한 장동혁의 뭐 어떤 야간 기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자기가 강조하는 것은 계속 그 말을 꼭 집어넣어요. 계엄을 반대한 나를. 자기가 근데 사실은 한동훈이 12월 4일 새벽에 국회 본청에 들어와서 몇 명의 국회의원들과 장동혁을 포함한 몇 명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계엄 반대 표결에 예를 들면 참여하게끔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 없었어도 계엄 반대되었습니다. 150석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예. 윤석열 숟가락 놓은 것밖에 안 돼요. 역할이 두려워서 예,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도망 들어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를 들면 조갑재 선생님도 요즘 그런 말씀하시죠. 다른 거 다 좋은데 조갑재 선생님도 이제 보수의 새로운 대안으로 한동훈을 생각하고 있으신가. 그 한국 현대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동훈이 했다. 12월 4일 밤에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동훈이 그런 말이 성립되려면 한동훈이 있었어요. 한동훈 파들이 있었어 가반수로 넘겼을 때 그 적용되는 건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를 들면 그때 그 계엄을 저지한 것은 국민도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원식 국회의장도 아니고 한동훈이라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고 자기도 한동훈 스스로도 이제 어제 장동혁 그 제명 결정 이후에 장동혁 국민의힘의 제명 결정 이후에도 그런 이야기 계엄을 반대한 나를 예를 들면 제거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장동혁하고 한동훈하고 누가 싸우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별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치 장동혁은 예를 들면 제일 나쁜 놈이고 예를 들면 한동훈은 의외로 예를 들면 뭐 그 의인인 것처럼 예를 들면은 그 연출되는 듯한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 가장 어떻게 보면 장동혁이 제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제일 문제는 한동훈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죠. 네. 윤석열은 우리가 이제 이미 사형 선고시키지 않습니까? 네. 사형 구형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역사의 전면에서 이제 후퇴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우리 내란 세력의 원조는 저는 한동훈이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과 한동훈이 댓글 사건이 그렇게 제명할 일인가? 아니면은 뭐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제명을 시키는 건가? 아니면은 장동혁이가 한동훈을 찍어내고 뭐 국민의힘 당권을 키핑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은 내란 세력의 원조는 한동훈이다.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일단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게시판 논란이 이른바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당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근데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둘 다 망해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도 하지만 또 그때 사실 우리가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왔을 때 환호성도 지르고 박수도 쳐줬거든요. 우리가 50% 넘었지만 적어도 계엄을 막아야겠다고 하는 그 인식에는 같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검난을 일으킨 건 맞고 또 윤석열이가 검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이제 찬탈해갔죠. 연선 쿠데타를 해서 이제 찬탈을 해갔는데 그렇지만 이 법 테두리 안에서의 교묘한 싸움하고 사심을 갖고 법 테두리를 벗어난 싸움하고는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내란 세력의 본진인 사실 뭐 장동혁 씨가 내란 세력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걸 대표하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그 내란 세력의 본진들이 사실 저는 한동훈이를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좀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다고 제가 한동훈 씨를 칭찬하는 건 아니고 둘 다 뭐 저는 그 검난을 일으킨 그 한동훈의 어떤 뭐랄까 미꾸라지 같은 그런 행위와 행동들에 대해서는 저도 뭐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내란을 막기 위해서 참여하고 함께했던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좀 존중해줘야 되는 거아닐까. 그 부인할 수 없죠. 맞습니다. 자, 정치적 명분이라는 측면에서는 둘 다 망해라.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제도화된 정당 민주주의라는 차원 그리고 사실 보수도 재건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절차와 형식의 최소한의 어떤 민주성조차도 장동혁이 없애버리는 것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정당 이야기하니까 이 김병기 의원 문제, 강선우 의원 문제 그리고 또는 이해운 그 장관 후보자의 갑질 문제 이 부분들만 저희가 좀 따로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천 헌금 문제와 보좌진 갑질 문제인데요. 자, 두 분은 보좌진 갑질하신 적 없으시죠? 예, 저는 우리 밖에 있는 보좌진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좌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뭐 그러진 않습니다. 네. 보좌진은 동지인가요? 그냥 피고용인인가요? 부하인가요? 뭐 어떻게 저희가 규정을 내려야 됩니까? 저는 보좌진은 이제 동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6년 차인데 단 한 명도 제가 자른 적이 없습니다. 뭐 설령 업무적으로 부족하다고 내가 판단하더라도 시간을 주고 진화하고 혁신하도록 해서 같이 일해 왔고 또 개인이 안 되면 팀플레이로 전체 경쟁력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팀플레이를 통해서 그런 걸 이제 극복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좌진도 인격체고 또 나랑 같이 살아가야 할 민주진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성과 중심 뭔가 상임 밑에 또는 국정감사 때 한 건을 터뜨려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낸다, 못 찾아낸다 이런 조바심으로부터 사실 뭐 보좌진들을 교체하거나 또는 조금 막말이 나가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 한 건 성과주의 이런 거로부터 좀 조바심도 내려놔야 되고 또 같이 팀플레이 해가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원태 의원님 보좌진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만은 그래도 탑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저한테 용역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강도 하고 좀 교육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용역을 줘야겠네요. 자, 우리 정진우 위원장님은 민주당 중앙당의 국장도 하셨고 정책 전문위원까지 골고루 다 하신 분인데요. 대표 비서실 부실장도 했습니다. 대표 비서실 부실장도 하셨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이 의원실의 구조가 동지애가 부족한 측면이 맞습니다.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김병기 의원 사례에서 보면은 이게 보좌진을 자르면서부터 생긴 일인데 물론 뭐 잘잘못을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보좌관은 결국은 의원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대중들에게 노출될 때 항상 그 온화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또 듣고 참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어쨌든 숨 쉴 구멍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틀어막고 살 수는 없어요. 옛날에 보좌관도 잠깐 해보셨죠? 보좌관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뭐 저한테 갑질하는 의원님은 없었습니다. 보좌진이 갑질하지 않았어요? 제가 갑질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나 어쨌든 지도자들은 그 일상적인 스트레스 그거를 이제 그 승용차에 탁 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승용차에 탁 타고 문을 닫으면 이제 억눌렸던 그런 게 이제 발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발산이 결국에는 운전기사나 네. 수행비사한테 네. 가는 거예요. 아. 집에 다른 데서는 밖에서는 우리 남편이 상당히 예를 들면 부드러운 남자고 뭐 자상한 남자고 이랬는데 집에 오면은 그 집사람한테는 그냥 막 짜증을 내는 거야. 똑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예.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사람의 또 한계다. 이런 차원에서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거는 그런 문화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부터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렇게 내려가는 서열 문화. 국회의원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좀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기초의원의 일은 국회의원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른 범주의 일이죠. 기초의원의 일도 국민을 위하는 일이고 국회의원의 일도 국민을 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기초의원보다는 국회의원한테 월급 더 많이 주고 권한은 더 많이 주는데 권한은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일의 경중이나 중요도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신분 차이를 둬야 되는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근원적으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역할 분담이다. 모든 것을 우리 하루하루 생활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동네 쓰레기가 잘 치워지고 있느냐 가로등이 불이 잘 꺼지느냐 켜지느냐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일본 가서 예를 들면 외교하는 것 보다도 결코 가벼운 일인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 국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그 편차가 있는 일은 아니다 경중에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서열 문화 이런 것들을 전 이 근원적으로 조금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 아무튼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와 싸울 때 이런 일은 없었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안일하게 생각하고 또 타협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원칙을 잡고 정리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국회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숨구멍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유혹이 그걸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의원님 훌륭하시고 저도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소명할 시간도 주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팩트가 사실로 드러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해진 절차와 규칙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울천만속해야죠. 저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이 기회를 저는 민주당의 그 정치개혁을 전면적으로 끌고 나가는 이런 그 전화위복 또는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지방선거 공천이라든가 동공천 이런 거 제보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본물 터지듯이 옛날에 뭐 미투 운동 같은 거 우리 할 때 보면은 막 제보센터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국회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도 그런 제보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뭐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까지도 다 감수해서 현재 이번에 그동안에 우리가 그 관행적 문화로 가져왔던 이런 것들을 일거에 쇄신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전면적인 정치개혁 운동 이런 것들을
읍참마속이 아니라 더 큰 읍참마속까지 감수하면서까지도 뭐 중국의 어떤 총리는 관을 101개 짜라 그랬다는데 부패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100개는 예를 들면 부패한 사람들의 관이고 나머지 한 개는 나의 관이다. 그 이봉 총리인가 그 무슨 총리인가 주룽지였는가 그 중에서 했던 말이라고 그럽니다. 누룽지는 아니고 주룽지죠. 예. 그래서 이번에 대정치개혁 운동을 이번에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지방선거 공천만큼은 깨끗하게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어의 고장 목포에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국내산 민어를 깨끗하게 손질해 보관 편한 방건조, 개별 포장까지. 구우면 쫀득, 끓이면 깊게 우러나는 국물 맛. 보양식도 술안주도 이 한 마리면 끝. 스픽스몰 공동구매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와, 새조개 샤브샤브, 새조개 양만 무려 500g, 4인분은 거뜬합니다. 당일 공수한 샤브용 야채 세트와 샤브샤브 육수 소스까지 함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새조개 초무침 300g도 별도로 드리는 이 가격, 저는 스픽스몰에서만 여러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름 민어에 이어 겨울 대방어에 왔습니다. 우와, 가격, 품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8,900원에 400g 이렇게 포장해서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전국 최저 가격에 도전합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